이거 두 개만 먹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메이스맨입니다. 영양제를 처음 접하는, 그러니까 영양제에 관해 잘 모르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에게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영양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영양제인지 평소에 관심을 갖던 분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애매한 영양제를 선택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로 예를 들자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서 영양제를 찾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그런데 그 해결책으로 간 영양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피로는 간 때문이라는 광고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들은 탓인데, 그래서 약국에서 우루사나 실리마린 같은 간 영양제를 찾으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간에 우려되는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피곤해서 간 영양제를 구매하러 오십니다. 간 영양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지 않거나 간 기능 검사에서 모두 정상으로 나온 분이라면 간 영양제는 조금 나중에 구입하시고 더 먼저 시도해야 할 영양제부터 구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를 입문하는 분들의 어떤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영양제를 부담되지 않게 딱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제품을 고르는 방법과 복용법도 소개를 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영양제를 복용하는 목적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내용은 가장 많은 분들께 해당이 되는 주제로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바쁘게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성인분들의 피로 회복과 컨디션 개선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디션 개선을 위해 영양제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첫 번째 성분은 바로 비타민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영양제를 찾으신다면 다른 영양제는 볼 것도 없이 먼저 비타민을 알아보셔야 해요. 그런데 비타민이 피로회복에 좋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어떤 비타민을 드셔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신 분은 별로 없거든요. 비타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잘 고르셔야 돼요. 평소에 식습관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있는 분이라면 고함량의 비타민 B군 제품, 즉 B컴플렉스를 드시길 권해드리고,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기 어려운 분께는 종합 비타민을 권해드립니다. 비타민 B는 인체의 에너지 생성과 전반적인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고함량 B군 제품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완화와 기분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러 메타 분석에서 드러났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고 피로회복도 되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성분이 바로 고함량 비타민 B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고함량이라는 것은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B군 성분의 함량이 20에서 30mg이나 그 이상으로 갖춰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100mg까지 상향돼서 제품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고함량 B군 제품들도 상당히 종류가 다양한데, 저는 늘 그렇지만 비타민은 직구보다는 국내 제품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에는 의약품으로 나오는 비타민제가 있어서 품질 면에서는 직구 제품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으로는 비맥스 메타나 튜엑스비 듀얼,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 엑스라민 프로, 레디비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어떤 제품이 더 효과가 좋을지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냥 가까운 약국에 있는 제품이라면 어떤 것이든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에 맞는 제품을 찾는 어떤 시도가 조금 필요해요. 그런데 제품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류의 비타민은 바로 종합 비타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식습관이 안 좋은 분께는 고함량 B군보다는 종합 비타민을 고르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고함량 B군 제품은 정말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성분만 딱 간추려서 넣은 제품이라서 성분 구성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일이나 야채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고 편식이 심하다던가 평소에 라면이나 빵같이 영양가가 적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분이라면 생각보다 다양한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영양소든 결핍이 되면 피로감이나 잔병 치레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우선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성분이 집중된 제품보다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결핍을 해결하는 데에는 훨씬 유리하고, 이런 역할을 종합 비타민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고함량 B군은 아무래도 위에 부담이 돼서 속이 쓰린다던가 울렁거리는 일이 빈번한데, 종합 비타민은 대부분 속에 부담이 없어서 위장이 예민한 분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종합 비타민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 예전에는 최대한 다양한 성분들을 낮은 함량으로 넣은 그런 제품들이 유행했습니다. 센트룸이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어떤 수술을 하셨다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식사를 거의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께는 이런 제품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B군의 함량을 조금 높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성분을 갖춘 그런 종합 비타민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고요. 예를 들면 의약품인 메가투르 골드나 건강기능식품인 마이니 활력 비타민 같은 제품들
제품들이 그런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제품 분석은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식단이 불균형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굶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렇게 B군의 함량이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시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타민제를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도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함량 B군이든 종합 비타민이든 빈속에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몇몇 성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식사를 하고 복용하시는 편이 좋고요. 하루 중 언제 복용하셔도 큰 상관이 없겠으나 간혹 저녁에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침이나 점심에 식사를 하고 복용하시길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제를 섭취해도 잠을 자는데 문제가 없어서 저녁에도 종종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골라야 하는 영양제는 소개를 어느 정도 드렸고, 이제 비타민제는 열심히 골랐는데 뭔가 한두 가지를 더 먹어보고 싶거나 복용을 했을 때 뭔가 효과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또 다른 영양제를 추가해보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비타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추가하셔야 할 성분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그냥 하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연구가 진행되면 될수록 스트레스가 몸의 염증 반응이나 만성질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마그네슘은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증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몸이 쑤시고 결릴 때 오는 통증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아서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3나 유산균 같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들도 있지만 당장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당연히 마그네슘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바빠서 여러 영양제를 챙겨 먹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에도 비타민과 마그네슘만큼은 반드시 챙겨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그네슘이 좋을지 또 알아봐야겠죠. 만약에 평소에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던가 스트레스로 인해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흡수가 잘 되는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에서 제품 이름을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약국에도 젖산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는 킬레이트 마그네슘 제품이 있고요. 해외에는 유명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제품들이 있죠. 흡수 자체는 우리나라 제품의 젖산 마그네슘보다 해외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더 잘 되겠지만 연구 데이터는 젖산 마그네슘이 조금 더 많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젖산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국내 제품을 먼저 시도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트레스나 수면 문제보다 근육통이나 혈액순환, 붓기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약국의 의약품으로서 판매가 되고 있는 마그네슘 혈액순환제, 예를 들면 마급이나 비맥스 MG 액티브, 뉴먼트 MG 플러스 같은 제품이고요. 제품마다 함량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근처 약국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 제품들에는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아닌 산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꺼려하시는데, 최근에 나오는 마그네슘 혈액순환제들은 이미 마그네슘이 용해된 상태로 출시되는 연질 캡슐 제품들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충분히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흡수가 잘 안 되는 산화 마그네슘은 쉽게 설사와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키지만, 이런 연질 캡슐 마그네슘 제품들은 위장장애를 호소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나 수면 등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원하신다면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시도하시는 편이 좋고, 통증이나 혈액순환 같은 육체적인 어떤 개선을 원하시면 의약품으로 된 연질 캡슐 마그네슘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식전에 복용하시는 편이 흡수가 조금 더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장장애는 식후에 복용하는 편이 더 적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할 때 복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만약 수면에 도움을 얻고자 하신다면 저녁이나 취침 전에 복용을 하시는 편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의약품으로 나오는 연질 캡슐 마그네슘에는 비타민 B군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제와 병용을 하실 때 과다 복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비타민 B6인데 이건 일일 최대 복용량이 100mg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비맥스 메타와 비맥스 MG 액티브를 함께 복용하신다면 비맥스 메타에는 B6가 100mg, 비맥스 MG 액티브에는 50mg으로 총 150mg의 B6를 섭취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순수 피리독신의 양은 조금 더 적지만 그래도 상한 양인 100mg은 넘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6의 함량이 조금 더 낮은 제품을 선택해야 의약품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기에 수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편이 좋고, 만약 의약품 마그네슘이 아니라 비타민 B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마그네슘을 복용하신다면 함께 복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첫 번째로 시도해야 할 영양제는 비타민 제품이고, 식사를 어느 정도 잘 챙겨 드신다면 고함량의 B군 제품을, 식단이 좋지 않다면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마그네슘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은데 평소에 스트레스나 수면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혈액순환이나 통증 쪽에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의약품으로 된 연질 캡슐 마그네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궁금하신 부분이나 어떤 제품이 좋을지 긴가민가 하다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